오늘 이 모임이 그야말로 사학의 순환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육의 역사 속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학법 개정, 특별히 이제 교원 임용의 지도교육감 강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학 비리라고 하는 것을 척결한다고 하는 그런 표방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학 공영화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 그야말로 모자이크의 한 조각 같은 그런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9월 8일 날 뉴스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공영형 사립학교 서울시 교육청이 12억 원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공영형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학교를 모집합니다. 다행히 아무 사립학교도 이제 응모를 안 해서 이러한 제도가 물거품이 됐다고 하는 이제 뉴스였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까지를 교육청이 파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2억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공영형 사립학교를 지원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영형 사립학교 또 공립학교로 아예 전환시키는 거, 그리고 이 사학 공영화, 이게 뭐 유치원만이 아니라 초중고 또 대학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그 강력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도교육감이 직접 이 교원 임용에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권에 지금 개입을 하는, 그야말로 위헌적 월권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그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감사를 강화한다든지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그 결이 다른, 질이 다른 그러한 조치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대 50에서 1이 이동하면은 49대 51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무게중심이 이동이 돼서 결국은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 교원 인사권에 있어서 그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위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1차 필기시험 그래 그냥 맡겨버려.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대신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립학교를 보호하고 있던 뚝에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남으로써 사립학교의 존립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이 생겼다고 해서 아이고 뭐 그냥 뭐 구멍이 생겼구나,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구멍을 통해서 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원 임용권이라고 하는 사학 고유의 자율성 자체가 필기시험 위탁이라고 하는 것, 조그만 구멍 같은 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전체 사립학교의 존립 자체가 무너져 내려가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원 임용 관련 사학법 개정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먼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1항 제 53조의 2에 11항이 여기 이제 생긴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공개 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 아주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외 조항으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에 따라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위탁을 면제해 줄 수 있다. 마치 시혜적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우리 교원 임용의 절차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절차가 제가 이번에 아주 사사치 봤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8단계에 걸쳐서 지금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해가지고 교원 인사위원회가 또 가동이 되거든요. 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립학교 제53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전형으로 하며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자격 여건과 공개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럼 대통령령이 어떤지를 봐야죠. 시행령이 어떤지를 봐야죠. 그러면 이제 시행령을 보면은 제21조에 교사의 신규 채용, 그래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사립학교
헌법 제53조 제1항에서도 이제 사립학교 경영자나 학교 법인이 임용권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학교의 장애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장의 제청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공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뉴스에서 하도 비리비리 얘기하니까 그냥 이사장 마음대로 교원을 그냥 이렇게 채용을 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두 번째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 3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아주 자세한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공립학교 교사의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사립학교도 뽑을 수가 있는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러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요. 공고. 그 공고에는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지원 자격. 그래서 정확하게 공고문을 내는 것까지도 규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 전형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하도록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그러면 필기시험, 면접, 이런 그 실기시험을 다 봐야 되느냐? 법제처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립학교에서 사실은 임용권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임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식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기시험 안 봅니다. 거기는 실기시험을 철저하게 보는데 학생까지 참여한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성은 최대한 담보하되 필기시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실기시험 같은 것을 보고서 진짜로 역량 있는 교사를 뽑는 것이 훨씬 더 앞선 선발 방식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기시험을 못 박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립학교의 자율성 자체를 침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응시자의 전형 결과를 또 공개 요구 시에는 공개할 의무까지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지금 응시를 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다른 학생이 붙었다 그러면 내가 정보 공개 요구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공개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 임용의 재반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고, 이게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필기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에게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뭔가 이게 초점이 맞지 않는 입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학 비리를 척결하려면은 그 사학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교원 임용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법을 정했기 때문에 실익보다는 이것은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헌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사학 임용 비리 척결을 이유로 사립학교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 임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